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변동성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0.15%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5%의 상승이 나오면서 전날 미국 시장 흐름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시아 증시를 봤을 때도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 지수, 그리고 대만 각권까지 모두 오늘은 음봉이 나왔던 하루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만 유일하게 오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오늘 반도체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네이버하고 카카오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장 막판에 다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두 기업은 모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반대로 카카오뱅크하고 철강 기업들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배터리 기업도 약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앞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모두 3%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덕분에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9월 들어서 매도보다는 매수 쪽으로 방향성을 바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잠깐 상승을 보여주었던 카카오 오늘도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만 나홀로 순매수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사놓고 지금 계좌를 보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제가 지금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손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분히 카카오는 시간적인 측면을 두고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세요.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지금 외국인은 7거래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9월 1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래프톤, SK하이닉스, LNF, 셀트리온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두 개나 포함되었네요. 이어서 기관은 대한항공, 삼성엔지니어링, 크래프톤, 동진세미캠, SK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항공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자,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오늘 S&P 500이 0.6%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0.45%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어제 반등이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0.8% 하락을 보여주면서 21선 근처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다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3대 지수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데 반대로 국내 증시의 흐름은 좋단 말이에요. 물론 추석이라는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동성도 나오지 않고 간헐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조금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미국 시장,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2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6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 21선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흐름이 미국 시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 흐름의 지속성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국내 시장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은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낙폭이 나왔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오늘 새벽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3%의 상승이 나오면서 예상치인 5.4%, 이 예상보다는 하회하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CPI 지수를 발표한 이후부터 미국의 3대 지수가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시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부합했기 때문에 안정화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에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했었던 만큼 오늘 새벽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것은 본격적인 경제 둔화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로도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FMCA,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3대 지수가 21선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챙겨봐야 될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아이폰 13이 공개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아이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사실 아이폰이 정말 충성도가 높은 휴대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혁신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작년에 출시된 아이폰 12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치를 밑도는 평가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갤럭시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특히나 오전장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후장이 될수록 조금씩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먼저 파인테크닉스. 사실 폴더블폰 출시와 함께 8,000원 했던 주가가 14,000원까지 거의 8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 또 이번 주는 아이폰의 신작 발표를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에 따른 선제적인 매도 물량,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또 폴더블폰은 매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2023년이 된다면 아이폰에서도 폴더블폰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파인테크닉스 뿐만 아니라 KH바텍, 외장 힌지와 내장 힌지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 가장 수혜를 볼 수가 있고, 저는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테마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한번 보시고요. 반대로 아이폰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LG이노텍, 오늘 굉장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4.6% 하락이 나오고 있고 21선 근처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LG이노텍은 휴대폰뿐만 아니라 최근에 전장사업 쪽으로 애플과 TF팀을 구성했다는 그런 이슈도 있는 만큼 조금은 아이폰 외적으로도 기대해볼 수 있는 이슈가 상존한다고 생각이 되니까 두 개 재료를 같이 한번 관찰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TCL이 이번에 4분기에 폴더블폰을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워낙 가격을 낮췄고 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이번에 출시를 포기했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오늘은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과거에 한 두세 달 전쯤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계속 기대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넥스트가 상장하고 나서 그 시점부터 장기간의 조정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정부에서 2025년까지 2조 6천억을 투입해서 공공 부문의 메타버스를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함에 따라서 많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마도 7월쯤에 이쯤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약 2달 정도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하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 상승과 함께 주가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메타버스 테마라는 것은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단발적인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익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노뎁.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를 갔죠. 마찬가지로 7월달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깊은 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맥스트.
이 종목도 지금 2달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찝찝하다고 표현한다면 장중에 윗꼬리를 많이 달고 21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5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 부문의 메타버스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이런 거는 정부 정책주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7월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고, 오늘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2달 동안의 악성 매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되 약 2달 정도 횡보했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악성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늘 인지를 하시면서 정부 정책 관련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8월 31일부터죠.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시점이 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은 정확하지 않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보름간의 수급을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이 약 1조 원가량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자, 하이닉스는 약 4,600억가량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종목은 철저하게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던 개인의 수급이 들어오던 주가의 상승과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이 수급에 의해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기전자 업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조금씩 다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종목은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한번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삼성전자를 보면 일단은 주가가 정말 저점이라는 거죠. 지금 올 한 해의 주가 흐름을 보면 별다른 상승도 없이 계속 횡보만 했던 주가가 모건 스탠리의 이상한 리포트에 의해서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저점을 형성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난 2018년을 제외하고 16년, 17년, 그리고 19년, 20년 모두 하반기에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반기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는 반도체의 특성상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폭이 더욱더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충분히 DRAM 가격 하락에 대해서 우려감이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85,000원을 돌파하고 9만원 이렇게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악성 매물들을 많이 뚫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선 철저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게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추석 이후에도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흔들림은 있겠지만 연말의 주가 위치가 지금보다는 충분히 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을 관찰해 보시고요. 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이 두 개 업종을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고요. 내일도 오늘처럼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다음 주에 추석을 맞이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